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볼 거 없죠? 예, 볼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 시황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일주일 앞을 내다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연속성 차원에서 예, 내일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금요일은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바로 반등을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좀 바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이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마운 일이지만 어쨌든 바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 목표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익 실현 한번 하고 풋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많이 다 하고 대부분 하고 뭐 조금은 남겨도 늘 조금씩 남겨도 상관은 없죠. 예. 콜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콜은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겠죠. 예, 가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콜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콜만 정리를 하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5포인트 정도 되니까 너무 머니까 중간에 357.5 정도에서 중간 정리 한번 하면서 저기까지 가는지 한번 따라가는 게 괜찮겠죠. 만일에 여기서부터 도로 내려오게 된다면 네, 보유하고 있는 풋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수익을 내주면서 이렇게 올 테니까 예.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콜에서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저 위까지 쫓아가는지 살펴보면 될 거고 1차 이익 실현, 2차 이익 실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려올 경우에는 풋을 가지고 1차 이익 실현, 2차 이익 실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 동네에서는 다시 시장이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뭐 콜을 정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놔두고 이제 추가 진입을 하겠다 싶으면 이제 이익분 가지고 해야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꺾일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기다리기만은 좀 아깝다 시간이. 그럼 이때 추가로 풋을 조금 추가를 하고 반대쪽도 콜 해지를 조금 하고 예, 그렇게 던져놓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 전번에 여기서 머물렀는데 튀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를 만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여기서 이제 콜을 조금 사는 거죠. 콜을 사고 추가로 팔지 않았으니까 하방에서는 콜을 안 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만 가지고 이익 실현 1차, 이익 실현 2차 기회를 주면 이때 하고 예. 근데 여기서 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면 여기 콜을 조금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팔은 수익분 가지고 추가를 하되 반대쪽도 해지를 해 놔야겠죠. 그래서 뭐 1.5를 여기다 넣었으면 1은 여기 정도 넣는 거고 이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무릎팍도 흉내를 좀 내볼까? 내일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상승을 할 것 같다.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일은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올라온 만큼 더 가면 여기 정도에서 멈출 것이고, 아예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목표는 일단 여기 정도 잡아 놓습니다. 근데 아침에 만일에 갭상승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예. 그래서 아침에 아마 상방 쪽으로 저는 조금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는 안 하고요. 여기 요새는 뭐 한 방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여러 번 나눠서 한 3분할 정도 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때도 3분의 1만 총 투자액이 아니고 매번 투자하기로 정해놓은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이런 데서 들어가고, 예,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데 올라갔으니까 이제 콜이 수익이 났겠죠. 콜에서 수익분만 이렇게 빼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뭐 그리고 뭐 다 정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해도 되죠. 예.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또다시 전부 다 정리하면서 3분의 1씩만 3분의 1, 3분의 1 네, 정리하고 다시 놓고 여기 올라가서 정리하고 다시 놓고, 그래서 계속 시장에 머무르는 금액이 요 3분의 1 정도, 요것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자금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아마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위험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자금 분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차트 분석이나 뭐 어떤 정보에 의한 것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관리, 한 번에 투자할 금액을 얼마로 설정을 하느냐, 그거부터 정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야, 다우는 200밖에 안 오르고 나스닥은 300이나 빠졌는데 너는 왜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 얘네 합치면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왜 굳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인데요. 예, 환율 차트인데 좀 크게 보죠. 지난번에 우리 선을 좀 몇 개 그어 봤었죠. 예, 환율 차트에 선을 이렇게 그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걷고 여기도 그었죠. 여기도 그었죠. 예, 대충 긋겠습니다. 수평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걷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닿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길래 하락, 횡보, 그 다음엔 하락,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8일 날 넌 뭐냐? 넌 뭐냐? 내가 이걸 뭘 하라고 한 게 없는데. 내려오세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18일 날 예, 정규 시장 끝난 다음부터 올라갔죠.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더니 19일
이건 이제 FX 차트라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날짜는 여기 있고 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선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제가 쭉 봤더니 설정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선은 뭐냐? 9시 선입니다. 9시. 18일 밤 12시가 여기 있고, 날짜 변경 라인이 있고, 네, 여기가 날짜 변경 포인트고, 밤새도록 거래가 돼서 아침에 한 7시 15분이 마지막인가? 거기까지 거래가 되고요. 정규 시장은 9시에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쉬는 거죠. 예. 저는 뭐 FX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생각을 안 했는데 차트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7시까지 하고 7시 15분까지는 뭐 동시효과나 뭐 이런 거 처리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차트는 7시 15분에 마지막 차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9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규 시장 끝날 때는 근데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솟아버렸습니다.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죠. 국제 정세가. 그러더니 19일 아침에는 얘가 올라오면서 끝난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아침에 그냥 폭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 자리까지. 이 자리 어떻게 갔느냐 이거죠. 뭐 여기서부터 요 동네까지 한 더블 정도 간 거죠. 여기 꺾이는 요 부분 꼬리 말고 여기서 꺾이는 요 동네에서 골짜기에 초엽에서 내려와 골짜기가 생겼다가 다시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면서 그 더블포까지 이제 오른 겁니다. 예. 저항선으로 굳이 찾아보자면 요 동네에서 걸린 거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죠. 예. 주식시장은 얘들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얘네가 좀 하락을 할 때도 시장은 조금 더 예.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는데 예. 얘는 이제 다 올라가서 이제 꺾였는데 주식시장은 조금 더 하락을 했었죠. 예. 이런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고 그래서 뭐 리얼타임으로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금요일 시장은 이제 정규 시장은 여기서 끝났지요. 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요 동네에서 끝났는데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인가? 4월 20일 05시 4월 20일 05시면은 토요일 05시네요. 예, 토요일은 05시에 끝나나 봅니다. 예. 5시 반에 끝나나 본 5시 15분? 네. 그쯤에서 끝나나 보네요. 예. 주말은 이제 쉬었나 봅니다. 예. 어쨌든 이 이후로 추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요. 목표는 여기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폭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폭 정도가 나오죠.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요거는 요걸로 보는 게 나을래나?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 정도. 네, 요 폭이죠. 뭐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뭐 이 자리나 예, 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아마도 주식시장도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환율이 하락하니까 주식시장은 요 정도까지는 같이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이제 여기나 네, 여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월요일은 적어도 오전까지는 네, 오전 시간은 뭐 빨리 가면 아침에도 9시에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만일에 우리 시장이 조금 요 동네 정도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네, 그러면 추가로 조금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추가 투입을 해도 되겠죠. 더 가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할까? 아마도 좀 갭으로 올라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355 정도에서. 그럼 여기는 조금 아까운데 너무 짧아서 2.5포인트니까 뭐 그래도 넣으면 한 몇십 프로 수익은 나겠죠. 조금 덜 넣고 여기까지 기다려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 환율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 알던 환율에 대한 지식도 있으실 거고 또 옛날에는 환율이 떨어져야 세계적으로 국제 수지에서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야 잘 팔린다 싸게 라고 해서 옛날에는 환율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고 그랬었지요. 예, 그래야 수출 잘 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 한 초반까지 그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인 이제 기술 완전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기술력이 올라왔고 그 상품에 대한 가치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값 받고 파는 게 좋죠. 그 다음에는 네, 일단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싸게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 주식시장이나 투자하는 이런 시장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사실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입니다. 점진적인 하락. 예측 가능한 하락. 아이고. 환율이 하락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 외국에서 자금을 한 뭐 1억 불을 갖고 왔다고 치지요. 당시 환율이 1,000원이다. 그럼 얘네는 국내 시장에 원화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억 원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환율이 점점 빠지면 한국 시장에서 그거의 10%인 100억 원을 벌면 네, 환율이 만일에 9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그 100억 원으로 달러를 네, 천만 불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한 1,100만 불 정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지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네? 그럼 이제 돈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놔두는 거고.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 1달러에 예전엔 1,000원에 샀는데 지금은 1,400원에 사야 된단 말이죠. 40%가 뛰어버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 국내에
투자가 잘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환율이 오르면 투자 들어오기 힘듭니다. 환차손부터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따라서 시장도 반응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뭐 안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런 비리비리하게 움직인 날들이 있죠. 예. 이런 날들은 환율도 뭐 그렇게 마구 움직이지 않는 날이죠. 이런 날은 환율이 이렇게 된 날이죠. 이런 날은. 네. 이날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이렇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찍을 때 보니까 환율은 빠지고 있더라. 예. 마우스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르건 내리건 간에 좀 예측 가능한 기울기로 가야 되는데 가더라도 천천히 오르든가 아니면 좀 천천히 내리든가. 예, 물론 오르는 건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천천히 내리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 중구난방이죠. 예. 어느 날 올랐다가 어느 날 빠졌다가 이날만 해도 금요일만 해도 이런 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주가 차트로 보면 뭐 헤드앤숄더인데 이게 그렇게 가운데 손가락처럼 이렇게 옛날에 불사파 아시죠? 불사파 넘버 3라는 영화였죠. 불사파. 예. 네, 이게 불 두 개고 이건 사시미. 황상무가 얘기했던 그 사심. 예.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환율의 흐름이 미리 하방 쪽으로 흘러왔고, 3시 이후로, 잘 안 보이지? 네. 3시 이후로 하방 쪽으로 흘러왔고, 토요일 새벽 5시까지 계속 주구장창 내렸다. 그래서 우리도 월요일 날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또 있다. 굳이 뭐 월요일이 아니더라. 여기서 만일에 이렇게 꼼지락거리면 시장이 뭐 급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쪽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그냥 깨작 거리면서 하루 동안 내려갈지 이틀 동안 내려갈지 그런 것만 살펴보고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다. 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을 하나 더 그어야겠네. 이 선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얘를 좀 갖다 써야 돼. 여기나 여기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주말 시황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시황 끝. 주말밤 조금 더 남았죠. 10시니까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게 맞았는지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